자, 그러면 이제 전공 B 부분을 볼게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은 다음 니은의 칭호를 써보고 기역이 니은의 칭호를 승낙한 정치적 의미를 이제 한 줄에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이제 당나라 태종이 그 당시 그 유목민족들을 이제 정벌을 했죠. 돌굴족들을. 그래서 그들로부터 이제 무슨 칭호를 받게 됐냐면, 청칸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청칸. 예, 칸이라는 것은 유목민족들의 이제 수장들을 이제 칸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태종은 유목민족의 이제 그 수장이고 농경 이제 황제로서 이제 두 가지 역할을 이제 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정치 의미는 중국의 항민족 국가인 황제인과 동시에 그 다음에 그 북방의 유목민족까지 지배하는 군정으로 추앙되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황제이면서 동시에 유목민 최고의 지배를 겸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을 보면요. 2번은 이제 메이지 청왕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국초에 오계조 어소문을 이제 내요. 이 오계조 어소문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04년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건데. 자, 그러면 기획이 니은에 밝힌 대내적 정책 방향을 한 줄에 쓰시오. 자, 메이지 청왕이 이제 오계조 어소문에서 밝혔던 건 뭐냐면 개국 방침과 공의 여론에 따라 통치 원칙을 바뀌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공의 여론이라는 것은 청와대 독단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그 자유민주운동이나 이런 데에 이제 큰 영향을 미쳐요. 다이쇼 데모크라시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 들어갈 것은 여기에서 단지 신화와 전설에 의해 생긴 것도 아니고 청왕을 D도 여기고 이렇게 D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아라이토 가미, 아라이토 가미. 그래서 살아있는 신. 일본이 이제 7세기 때부터 이제 사용했던 거죠. 이런 인식 자체가. 그래서 일본의 그 청왕은 살아있는 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것이 나중에 부정이 되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지금 계속 메이지 유신이 뭐 이런 것들 이제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로히토 청왕이 그 국민들에게 내린 조서에 1946년에 그래서 내용의 서두에는 아까 5개조 어소문 아까 제시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아라이토 가미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일종의 인간 선언을 한 내용이야. 그 당시 이제 메이지 청왕은 시로히토 청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요걸 이제 관련된 내용도 배경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죠.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은 이제 감정이입의 단계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다음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감정이입과 관련된 그 평가 자료이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싸움 여인들이 쓰는 시잡을 이제 가려고 했는데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시잡의 의미와 시잡 착용에 대한 그 당시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떤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영희, 철수, 미영, 가희 이렇게 있는데 뭐 영희는 아예 이제 뭐 감정이입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철수 같은 경우에는 일종 고정관념적 감정이입을 보이고 있죠. 이 사람은 여성을 어본다 이렇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시잡이다. 니은 미은은 이제 종교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서 시잡은 허용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시잡 사용은 종교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된다. 그래서 현재적 가치에서 이제 바라보는 일상적 감정이입을 하고 있어요. 가히 때 이제 들어와서 이제 시잡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는 강력한 햇빛을 피하기 위해 썼던 것은 기능성이 있다. 또한 디귿의 의미가 있고 오늘날 기존으로서 시잡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맥락적 감정이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기획 단계 일반적 특징을 쓰시오. 이 감정이입 단계 고정관념적 감정이입 일반적 특징을 쓰는데 역사적 행위를 감정이입적 이해로 한다. 그렇지만 그 시대나 사회에 대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니은 단계 유형의 명칭을 써보고 미형의 이제 단계에서는 일상적 감정이입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역사에서 니은 단계가 필요한 이유. 왜냐하면 이제 맥락적 감정이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잘 모르는데 갑자기 맥락적 감정이입에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들의 어떤 그 선지식이나 익숙한 경험에서 감정이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평상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끌어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희가 이제 디귿에 들어갈 이유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여성은 차별받는 게 아니라 남성의 시로부터 보호받는 거다. 그건 이제 나름대로 그때 맥락 상황에 따라서 그 비슷한 여인들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외에 답도 가능해요. 여러 가지 답도.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스파르타와 관련된 자료이다. 그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은 이제 기획이 이제 스파르타의 건설 그 국제 형성에 국가 제도 형성에 큰 형성된 인물을 쓰시오. 요거는 이제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니코르구스예요. 왜냐면 이 니코르구스가 역사적 실존 인물은 건 아직 밝혀진 건 아니에요. 일종의 단군 조선하고 비슷한 이런 건데 단군하고 이제 비슷하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니코르구스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니은의 형성 과정, 스파르타 체제 형성 과정에서 경제 및 군사적 체제를 두 주인에 쓰시오. 자, 일단은 형성 과정을 보면요. 일단 이게 경제 군사적 측면을 쓰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제2차 메세니아 평원이 있어요. 그 메세니아 평원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중장 보병이 밀집대역인지 도입되었고 성인 남자 시민 전원이 분배지를 가진 동등자로서 중장 보병임을 지게 되었다. 그래서 2차 메세니아 전쟁에서 메세니아 평원을 나눠가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집단이나 세력이 갖는 게 아니라 똑같이 나눠가게 돼.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는 민주주의도 가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스파르타 하면 뭐 군국주의 생각하니까 민주주의가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민회도 존재하고 나름대로 이제 선거를 통해서 정치를 운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가능했던 경제 기반 공동 회식, 그러니까 공동으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 기반은 그 분배지에서 그 있는 헤르타이가 공납을 통해서 충당했다. 헤르타이는 이제 일종의 집단 노예죠. 예. 그래서 그때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 밑에 있었던 그 땅에 살고 있는 헤르타이가 거기에 생산된 밀 중에 일부를 갖다 바침으로써 그게 이제 가능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파르타의 주요 간직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왕하고 에포요이가 있어요. 근데 왕은 이제 세습직이고 에포요이는 선출직인데 요 선출직이 상당히 에포요이가 상당히 경제 기반 실권이 크죠. 에포로 그래갖고 에포요이라고 또 하죠. 자, 5번을 볼게요. 다음은 조선 후기 때 이제 서학과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있는데요. 한번 풀어보면요. 자, 기획은 이제 이마두가 이제 편찬한 책이다. 아닌데 이마두는 마테오 니치의 이제 중국식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그 학은 오로지 천주를 높이는 곳이다. 천주라는 것은 육아의 상징이며 천주를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섬기고 믿는 것은 마치 불교의 석과와 같다. 그래서 이마두가 이제 그 여기 기억에 들어갈 책은 그 유명한 뭐죠? 천주시리나 천주시리. 천주의 진짜 뜻은 천주는 상제와 동일하다. 이걸 이제 밝힌 글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중국인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한 건데, 자, 그런 것도 있고, 그는 또 이제 천문과 지리를 관찰하고 역법을 개선하는 오묘함이 있고요. 등등등 있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기획에 들어갈 서명은 이제 천주시이고, 자,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세계관, 이마두가 이제 제시한, 마테오 니치가 세계관 어떤 것을 이제, 조선 후기 때 학자 니은이 어떤 세계관을 제시했는지, 서술할 것, 조선 후기의 시작자에게. 그래서 이거는 마테오 니치가 쓴 공영만국전도란 지도를 이제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공영만국전도가 들어오면서 하이의 구분이 얽매인 중국 중심의 세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과학적 세계관을 제공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럼 니은이 생각한 디귿의 학생 방지 정책을 쓰시오.
자, 일단 니은은 이제 누구냐면, 여기 이제 주상이 말하기를 명나라 때 아미두가 수정한 역법이 지극히 정무하였다. 이마두는 외국 사람인데 어떻게 혼자서 정무한 곳을 풀게 되었고, 또 완벽하게 했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있죠. 이마두에 관련된 내용도 이제 얘기하는데, 요거는 정조와 관련된 거야. 정조. 예, 정조. 영조실록이 되겠네. 예, 좀, 그래서 니을을 이제 건 정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정조가 생각하기에 이제 디귿. 그러니까 이제 그 디귿이 천주학이죠. 이 천주학을 어떻게 이제 막을 수 있는가. 대처 방향은 성리학적 가치관을 올바르게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학이 밝아지면 사학은 저절로 종식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사학 배척보다는 유학 배양을 더 중시하겠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음에 대한 그 역법의 이제 명칭을 쓰시오. 탕양망 등이 수정하였으니 이렇게 했는데, 자, 이때 이제 뭐냐면 아담 셰이드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탕양망은 그것을 이제 주장한 것은 이제 그 역법은 시연역이죠. 시연역. 시연역. 조선 후기 때 시연역이 사용됐죠. 그래서 시연역은 그 밑에 줄을 닫았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6번을 볼게요. 6번. 자, 이거는 중국 공산당 토지개혁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요. 다음은 중국 공산당의 토지개혁과 개혁 관련 자료이다. 개혁과 관련된 자료이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이렇게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오사지시부터 쭉 있죠? 그럼 오사지시의 기획의 이제 내용을 뭐냐. 자, 요거는 지주적 토지 소유제를 폐지하고 농민적 토지 소유제를 시행한다.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일제와 싸울 때 감조 감시 정책 있죠? 그래서 이제 감조 감시 정책에서, 이제 지주 토지 소유제를 폐지하고 농민적 토지 소유제를 시행하는 바탕으로 넘어간 지시가 오사지시예요. 근데 오사지시는 아직은 이제 국공 내정기이기 때문에 공산당이 지배하는 해방구에서만 실시했던 건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점점 공산당 해방구가 확대되면서 이 오사지시의 학대 범위가 확대되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지주를 없애고 그 당시 그 지주에 따른 땅을 농민들이 나눠주는 그런 이제 과정을 밟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국공 내정 때 또 뭐냐면 그 당시 해방구의 이제 토지 개혁을 이제 원활하게 해서 소비에트 정권 안에서 만든 법이 있는데 이게 중국 토지법 대강이에요. 그러니까 정식법은 아니고 그 일종의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법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큰 틀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국 토지법을 만들 때도 정식 만들 때 이게 이제 방향이 됐죠. 중국 토지법 대강. 그 오사지시를 이제 뒷받침하는 조건이었는데 요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해방구예요. 해방구에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 나의 법은 이제 뭐냐? 나의 법은 이제 그 법의 한계에서 나가 있는데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예전에도 이제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중국 토지법 관련된 거죠. 그래서 중국 토지법과 관련된 그 법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중국 토지법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토지법 만들어서 토지를 나눠줬어.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이따 집단화 과정을 이제 걷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초급 학자사, 고급 학자사, 인민공사 단계로 있다가 최근에 개혁개방지 신헌법 만들면서 인민공사가 이제 해체되죠. 예.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나는 이제 토지법, 중국 토지법과 관련된 토지 내용이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기획에 들어갈 말을 한 줄에 쓰시오. 그래서 여기 기획에 이제 들어갈 내용을 이제 쓰면 뭘 써면 여기 기획도 이제 오사지시에 있지만 이 오사지시가 그대로 반영이 됐죠. 그래서 지주 토지 소유를 폐지하고 농민주 토지 소유를 실현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의 명칭을 쓰시오. 예. 그래서 이건 중국 토지법 대강 이렇게 보고 앞으로 만든 토지법의 어떤 정식 토지법의 어떤 바탕이 되었다.
그 다음에 법의 한계, 이렇게 그 토지법을 만들어서 법을 이제 만들어갖고 나눠줘도 일단 이제 그 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농민 수가 많다 보니까 1인당 경지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개인 경영 대신 이제 나중에 집단 경영으로 이제 뭐냐면 농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신헌법 당시 인민공사가 해체된 이후 그 농업경제 발전을 한 가지 말해보시오. 그 등소평의 어떤 개혁 개방 정책과 관련돼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인민공사의 농지가 분할되어 이 공사당은 인민공사예요. 예. 자, 인민공사의 농지가 이제 분할되어 개별 농민들의 소유권이 다름없는 경작권이 들어갔고요. 참고로 이제 중국이나 이런 나라는 아직까지는 뭐예요? 사회주의 국가죠. 소유권 다 국가가 갖고 있어. 그래서 개인에게 갖고 있는 거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용인권, 사용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주는 것은 경작권이죠. 사용권인. 예. 자, 경작권이 돌아가고 개별 농가의 책임하에 생산활동이 이루어졌다. 능력에 따라 차별임금을 지불하는 소규모 농촌기업인 항진기업들이 생겨났다. 기업 개방과 관련돼 갖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번을 볼게요. 자, 7번은 기획강청의 명칭을 쓰고 정도전이 니은의 혁파 조치를 한 가지 쓰시오. 그리고 이제 당시 중앙군의 통솔관계를 지방군제와 통솔관계와 지방군제 지역별 구성을 한 줄에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기획은 이제 뭐냐면 그 정조실록이라 돼 있지만 실제 이제 그 내용 보면 이제 예전에 그 이성계의 활동들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태상학께서 가입했던 처음에 특별히 의용상군부 이렇게 있죠. 의용상군부. 자, 의용상군부는 뭐 때문에 있죠? 사병학파를 위해서 이제 만든 기구죠. 그래서 중앙군을 강화시키고 사병학파를 위해서 만든 기구인데, 그래서 이제 결국엔 사병학파를 위한 이제 작업이었다. 그래서 이제 정도전이 이제 추진했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 또 그 이방원이 계승하죠. 자, 혁파 조치는 진도에 입각해서 사병학파와 관련된 혁파 조치는 진법훈련을 통해 사병화된 시위군을 중앙군이 직접 통솔하겠다.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그리고 당시 중앙군의 통솔관계와 지방군의 어떤 지역별 구성을 각각 한 줄에 쓰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앙군 통솔관계는 그 위영상군부 통솔사 14를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방군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북방의 익군과 그 다음에 남방의 영진군이 이렇게 구성돼서 이원조 구성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익군 체제로 이제 통일이 되죠. 예. 그래갖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익군 체제로 통일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진간 체제가 되죠. 세종 때. 예. 근데 이제 일단은 정조 때니까 이제 요 당시에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태조 때 이제 만들어진 제도예요. 예. 자, 8번을 볼게요. 8번 같은 경우 다음은 중앙정부가 기획의 인사권을 어떻게 썼는지 쓰고, 그리고 가 당시 기획정책의 실천 이유를 한 가지 쓰시오. 그리고 나에서 주장한 정책의 명칭을 쓰고, 그 다음 나 당시에 니은의 부국강병 정책을 기술하시오. 자, 일단은 이제 가는 이제 뭐와 관련된 것은 한나라가 건국하기 하고 나서 그 당시 자기 주변의 땅은 황제가 직접 통치하고 수도 장안을 중심으로 나머지 땅들은 이제 공신들 주거나 나중에 제거한 다음에 자기 유시일족이 나눠죠. 일종의 군국제를 이제 실시를 했잖아요. 자, 군국제 실시 때 이제 중앙의 인사권은 뭐냐면 중앙정부가 그 각국의 태부와 그 다음에 상군의 그 인사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상권이라는 표현보다는 국상이 낫겠네요. 예, 국상, 국가의 상, 제일 높은 재상을 의미하는 거니까. 자, 하여튼 이렇게 했고 당시 가당시 기획의 정책을 실시했던 이유, 군국제를 실시한 이유를 쓰면 되겠죠. 진해 멸망 원인을 반란세력에 대한 울타리 역할을 해줄, 그러니까 항시 울타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해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울타리 역할로 종실에 우대했고요. 한 나라가 통일하는 과정에 독립왕국을 존재를 추인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들 왕국의 존재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나는 이제 이건 가히의 이제 치안책이죠. 예. 그래서 그때 치안책에서 이제 제시한 것은 그 강간 약지 정책. 그러니까 이제 강간이라는 것은 뿌리를 강하게 하고 약지는 가지를 쳐내는 거죠. 그래서 황제의 권력을 강화시킨 다음에 주변의 왕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인데 이걸 삭지 정책이라고 해요. 자,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왕들이 있었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그 궁극지 안에 있었던 왕들은 부국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때 이제 부국 정책의 대표적인 게 독자적 동강을 개발해 동전의 그 주조권을 장악하고요. 네, 5타네요. 염철 생산의 중국 전역에 판매함으로써 막단 이익을 올렸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을 볼게요. 자, 다음은 사료학습 내용이다. 학습의 사항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운명의 날이 밝아왔다. 프란츠 페르디난드가 사라예보에 도착하기 2시간 전에 22명의 동지는 모두 각자 정해진 위치에 무장을 갖추고 대기하고 있었다. 이게 쭉 있는데, 이거는 사라예보 사건이죠.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됐던.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이 교사는 내용을 보면 사료는 1차 세계대전 반발했던 사건이다. 기억을 수도한 이 지역은 자, 사라예보를 수도한 이 지역은 어디를 얘기하죠?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지역이죠. 지금도 문제가 되는 지역이죠. 자, 오스트리아가 노렸던 지역이다.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니은에서 이 지역의 관리를 맡게 되었고 니은에서 이제 뭘 관리? 이것은 베르린에서 관리를 맡게 되고 나중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 내에서 이제 그 청년 투르크 당이 이제 난이 일어나고 혁명이 나니까 혼란 계획을 다시 먹어버리는 거죠. 예, 행정권뿐만 아니라 아예 그 영토를 먹었어요. 예. 자, 당시 1차 발간 전쟁과 제2차 발간 전쟁을 통해 성장한 세르비아는 오스트리아에 불만을 가졌다. 자, 일단 밑줄 친 이 지역의 명칭, 아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 쓰시면 되고 니은에 들어간 베르린 회의.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디그 종중조약에서 제1차 발간전쟁 종중조약에서 런던 조약이죠. 오스만 투르크의 영토 상실의 주요 내용을 한 줄에 쓰시오.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노플과 그 주변 지역을 제한 유럽 대륙의 영토와 크레타 섬을 발칸 동맹국에 양도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2차 발칸 전쟁에서 이제 이후 세르비아가 오스트리아 불만을 갖게 된 이유를 기술해 보시오. 자, 런던 조약에 승인됐던 알바니아를 이제 병합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아드리아의 출국을 얻고자 했으나 오스트리아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스트리아에 대한 반감을 더욱 한층 격화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10번 문제 볼게요. 다음 내용을 보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한국사 보고서에 갖고 제가 이제 수행평가 형식으로 이제 했는데 1910년대 이제 국외 활동 독립단체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단체, 나단체, 다단체 있는데 가단체는 이제 그 대한강복회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단체는 이제 대한인 국민의 단체죠. 그 다음에 다단체는 이제 그 당시 독립의군부 그와 관련된 단체예요. 자, 그러면 가단체의 명칭과 활동 내용을 쓰시오. 그래서 이제 그 대한강복회로서 독립운동 자금 마련했고 무관학교 설립, 그 다음에 독립군 양성, 매국 친일 분자를 처단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나단체 결성한 계기, 그러니까 대한민 국민의 결성한 계기는 장인환과 정면화 의사의 스티븐스 암살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그 당시 여러 개의 미주 단체들이 통합해갖고 만든 거고요. 나단체의 기간지를 말해볼까? 예. 그래서 기간지로서 이제 기간의 그 단체의 신문이죠. 신한민보죠. 그 다음에 다단체 명칭과 지향하는 정치인을 쓰시오. 자, 독립의군부고요. 그 당시 복벽주의가 있어요. 이거 복벽주의라는 건 뭐냐면 임금벽자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대처할 경우에 임금을 다시 세우겠다. 그때 이제 고종을 세우겠다. 그런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죠. 자, 그럼 11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은 기읍과 니은의 이제 비판 내용을 각각 한 가지 써보시오. 그리고 디귿과 니은에 관련된 사례를 한 가지씩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A는 이제 그 들어간 교육과정, 고등학교 과정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3차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국정교과서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교과서를 이제 비판을 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민족주의에 반영된 A 같은 국사교과서 내용이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용들 보면 국사교과서는 성역적 민족을 초역사적 실체를 가정하고 우리 역사를 서술하는데 이는 필연적 학대, 가장, 축소, 왜곡을 수반한다. 민족의식이나 민족 공동체 의식이 지금과 달랐을 과거에 민족의 현재적 가점을 그대로 투영할 경우에는 과거의 역사상이 왜곡되어 정치적 권력의 지배 이득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근데 민족주의 입장을 볼 때도 그 뭐냐면 요걸 이제 또 비판을 해요. 예, 이게 이제 잘못됐다.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B 측면이 아니라 A 측면이죠. 그러니까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한 것들 이제 비판을 하는데 자, 그럼 무슨 이제 비판을 하냐?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약간 좀 그런 민족주의 관점의 측면에서 보면 교과서를 비판을 A를 보면 A 측면을 비판한다. 그러니까 이제 A 측면에서 강조한 제가 좀 어쩐지 좀 이상했어요. 제가 착각했는데 요거가 빠졌네요. 제가 만들어 놓고 B 맞아요. 예, 수정할 필요 없어요. B는 과거 없는 이제 현재도 있을 수 없고 현재 없는 미래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 거래와 내 나라의 역사를 배우고 익히는 까닭은 바로 있다. 바로 여기 있다. 이게 민족주의죠. 그래서 민족주의를 이제 측면에서 비판하는데 민족주의 관점에서 민족주의 측면이 되게 강조됐다고 보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국사교육에서 사실의 나열만 있을 뿐 민족주의 관점 초실관적인 어떤 간통된 사관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민족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최 교사는 이제 민족주의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민족주의의 다양한 얼굴을 포스트 민족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민족주의의 다양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양극단을 접근하고 갔습니다. 민족주의 안에는 극복할 민족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지향할 민족주의가 있죠. 그래서 극복할 민족주의는 뭐가 있냐 하면 사례를 이제 쭉 쓰면 되는데 갈색책에 있는 내용을 쓰면 돼요. 그 상호 충돌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내부의 이해관계 은폐 또는 적대시하고 그 지배 권력을 굳건하는 등식을 통해 외부와의 대결을 조장한 허위 인용으로서 기능한 민족주의를 극복의 대상을 본 반면에 니에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계승할 민족주의 같은 경우에는 민중적 시민적 이해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자주 통일을 담보할 수 있는 민족주의는 그건 우리가 지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대충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제 다음에 14차 강의를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